자, 보는 즉시 보고 나면 한자를 쓰게 만들어 드리는 자, 보면 쓴답니다. 참 오랜만에 올리는데요. 자, 오늘은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 가족 쓰기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가족 보면 보면 집가와 결의 족 이 두 글자로 돼 있습니다. 사실 가족을 쓰는 데는 집가가 문제인 건 아니죠. 가족을 한자로 쓰기 자신 없던 분들 대부분 이 결의 족이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도 순서대로 차근차근 집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집가는 사실 한자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만들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글자입니다. 아니, 한글은 그래 조선이 만든 거 인정한다 이거야. 근데 뭐 한자도 니네가 만들었다고? 하면서 중국이 열폭하는 글자입니다. 집가를 보면 윗부분은 또다시 집을 말하는 부수, 자, 집면이 있습니다. 이래놓고 밑에 뭘 붙였냐면 돼지 씨를 붙였어요. 돼지 씨를. 자, 이게 왜 돼지 씨냐는 특별하게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새삼스럽게 왜 이게 돼지 모양이냐. 자, 이게 옛날 한자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옛날 한자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이게 돼지 모양이다를 대신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옛날에 그렸던 돼지, 그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현재의 모양으로 뭐 팔, 다리, 꼬리 뭐 이런 걸로 이제 바뀌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집면 아래에 돼지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딴 것도 아니고 뭐 호랑이도 아니고 돼지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집가가 동이족 한자 창제설의 기원이 되기 때문인데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지붕 아래에 사는 돼지가 사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나타내는 걸까? 학자들이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아, 이건 자기가 사는 집 아래에 돼지를 키우는 모양이구나 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집 아래에다가 돼지를 키우는 이런 풍습은 옛날 동이족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뱀 때문이냐 아니냐, 하필이면 돼지인 건 뱀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 가장 무서워했던 동물이 뭐겠어요? 호랑이, 사자? 자, 그런 건 사실 숲에 가야 만나는 거죠. 내가 특별히 숲을 안 가면 안 만나. 그런데 제일 무서운 건 내가 조심하지 않아도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동물입니다. 그게 뭐냐? 뱀입니다. 뱀은 집에 있어도 이놈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옛날 집이라는 게 그렇게 뭐 되게 허술했을 거고. 그런데 그 뱀의 천적이 뭐냐? 바로 돼지입니다. 왜? 뱀은 지방이 두꺼워가지고 뱀한테 물려도 이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는 뱀을 딱 보면 물어봐 그러면서 야, 보신탕 왔다 이러면서 후루룩 그냥 먹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뱀의 천적인 돼지를 집 아래 칸에다가 키우지 않았을까 이런 추론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동이족의 풍습이었다는 데서 한자를 동이족이 만든 게 아닐까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풍습을 뭐 전혀 근거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 이런 풍습을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죠. 어디냐? 제주도에 가면 똥돼지라는 게 있죠. 뭐냐? 사람이 그 덩을 싸면, 화장실에 가서 싸면, 변소죠. 싸면 아래에서 돼지가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조가 변소 아래에 돼지가 사는 모양입니다. 이층 구조를 이루어 위층은 웅크리고 앉아서 배변을 볼 수 있도록 장방형 변기와 같은 시설을 갖춘 공간 비닐방이고, 아래층은 돼지가 인분을 받아먹는 곳이다. 폐쇄식 변소와는 달리 돼지가 인분을 먹어 치우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집가의 모양이 그것과 흡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여하튼 집가를 쓰는 게 그 자체가 어렵지는 않으실 것이고요. 동이족 한자 기원설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결의 족을 가보겠습니다. 실제로 가족을 쓰는데 어려운 글자, 이게 바로 이제 결의 족이죠. 가족 쪽을 이해하는 건 이 왼쪽과 위에 있는 이 부분이
깃발, 그러니까 깃발이라는 걸,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우선 깃발의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좋으신 게 뭐냐면, 이렇게 깃대 봉이 있으면 깃대 줄이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바람이 세게 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달린 깃발이 팽팽하게,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팽팽하게 줄이 휘어져 가지고 이렇게 달려 있겠죠. 자, 이런 모습을 생각하는데 바로 이 모양이 한자에서 여기, 다른 것도 아니고 여기다, 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이 부분이 그 줄에 매달린 깃발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람이 막 불고 있어서 깃발이 팽팽해지면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방향이죠, 방향.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 반대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모방, 방향을 알 수 있으니까 모방이 있다. 그래서 모방은 깃발이 휘날리면 바로 알 수 있는 게 방향이라는 데서 나온다. 이렇게 해서 세트로 요것 자체가 깃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깃발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결의족을 외우는데 첫 걸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래놓고 보니까 결의족은 한자 구문이 어떻게 돼요? 깃발을 나타내는 이것과 그 아래 화살시, 이렇게 다시 보일 겁니다. 그럼 결국 결의족이란 건 뭡니까? 같은 깃발을 들고 화살을 쏘는 일단의 병사들은 같은 시족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옛날 전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고할 만한 걸로 뭐 중국은 아니지만 로마 시대의 전쟁 장면이 나오는 글래디에이터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로마 군인들하고 게르만 민족과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병사들이 똑같은 제복을 입고 있죠. 로마 군들은 질서도 딱딱 정연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게르만족은 어때요? 한마디로 개판 5분 전이죠. 입고 있는 옷도 달라. 무기도 달라. 거기에다가 전열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야만족이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한 건데, 저는 한자가 만들어질 때 상황이 로마군보다는 게르만족 모습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군대가 무슨 직업군인으로 조성된 게 아니라 우리 삼촌,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동네 친구들, 이런 식으로 구성된 모습이 한자가 만들어지던 고대의 모습에 더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직업군인이 아니라 그냥 다른 부족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옆에 보이는 무기 들고 나가서 싸우기 시작한 거에 옛날 전쟁의 모습이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쟁터에 가면 뭐 다른 시족이나 다른 뭐 마을에서 온 사람들하고 같은 부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시족인, 우리 가족인 사람들하고 같은 부대가 되는 거예요. 같은 무기, 뭐 서로 각자 들고 올 수 있는 무기를 들고. 당연히 한자는 이런 모습에서 따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시족이란 전쟁터 가서 같은 깃발 아래 서고, 전쟁터에 가서 같은 깃발 아래 서고, 같은 화살 쏠 때 같이 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남의 깃발에 가서 서면 뭐라 그래? 야, 여기 니네 동네 아니야, 저리 가. 뭐 이런 소리 들었을 수도 있죠. 정리하면, 자, 이것 전체를 자, 깃발로 보고 팽팽하게 휘날리면서 자연스럽게 바람 방향을 알려주는 모습을 떠올리라고 했고요. 자, 한 시족은 같은 깃발 아래에서 옆에서 화살 쏠 때 같이 쏘는 일단의 군인들이 다 같은 시족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화살 쏠 때 다른 부족은 뭐예요? 뭐 방패를 들거나 도끼를 들거나 자기 시족 족장이 또 시키는 대로 했겠죠. 자, 참고로 가족족에서 나오는, 이건 뭐 깃발언이라고도 하는데, 가족족에서 나오는 이걸 깃발로 받아들이시면 함께 외울 수 있는 글자가 참 많습니다. 자, 무엇보다 여기다가 깃발 그 자체를 여기에다가 그 기를 붙이면 깃발기가 되고, 깃발기, 그리고 발피를 붙이면
선회하다 할 때의 돌선이 됩니다. 선회, 돈다, 돌선이 되고, 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글자는 이제 여행한다 할 때, 여행할 때의 여자가 되겠죠. 나그네 여자. 여행할 때 이 나그네 여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뜻을 살려서 자, 이런 글자들을 쉽게 외우는 방법을 찾는 건 자, 여러분들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깃발이란 뜻을 살려서 여행할 때의 여자, 깃발 기자, 나그네 여자, 여기다가 놀 유자까지 한번 파자를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편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